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록 이혼 전문 변호사 송정윤 변호사, 이원주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이혼을 할 때 반드시 정해야 되는 게 양육권자와 양육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양육비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서로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양육비를 산정하는 방법, 기준에 대해서 만약에 서로 다툼이 있을 땐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양육비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소송을 하게 될 때에도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해서 판결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해서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저희의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분들이나 상담자분들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 볼 때 헷갈려 하시는 점들 많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양육비 관련해서 특히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볼 때 의뢰인분들이 궁금해하신 부분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상대방 소득을 살펴볼 때 소득을 세전소득으로 보는지 세후소득으로 보는지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자일 경우에 사업자의 소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소득을 삼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궁금해하십니다. 그리고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볼 때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나온 평균 양육비를 다 지급을 해야 되는지 이것보다 더 지급을 하거나 덜 지급을 하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네, 이런 점들을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양육비 산정 기준표 해석하는 방법 설명드리면서 이 궁금증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란 법원에서 제공한 양육비를 산정하는 기준표입니다. 2021년 개정이 되어서 2022년부터 새로운 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 표와 다른 점은 고소득 구간이 더 늘어났고 또 최저 양육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 나이별 구간이 세분화되었다는 점이 기존 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궁금해하셨던 점에서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있는 그 양육비가 절대적인 기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건데요. 사실상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건 이제 평균 양육비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그거에 맞춰져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그것보다 여유가 더 있거나 더 지급 가능한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양육비를 좀 더 많이 지급할 수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그 평균은 그렇지만 지급할 능력이 그것보다 되지 않는다라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를 조금 더 적게 지급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헷갈려 하신다라고 아까 송 변호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소득 같은 경우는 근로자일 때는 근로소득을 의미하고 또 사업자일 때는 사업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세전인지 세후소득인지에 대해서도 좀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세후소득은 일일이 다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시면 가로 부분은 부모의 합산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0원에서 1,200만 원 이상까지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세로표에는 이제 자녀의 나이별로 구간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부모 합산 소득은 아빠와 엄마의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산에 대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남편이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있고 또 아내가 200만 원이고 그럴 때 양육을 아내분이 하신다라고 했을 때 자녀가 11살인 딸이 하나 있고 8살인 아들이 하나 있다라고 산정을 해서 그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남편 소득이 300만 원, 아내의 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합산 소득이 500만 원일 때 엄마와 아빠의 합산 소득이 500만 원 구간에서 11살 딸의 구간에 해당하는 평균 양육비를 살펴보시면 131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8살 아들 구간의 경우에는 129만 2천 원에 해당하는 구간인데요. 여기서 이제 평균 양육비가 이렇게 든다라는 것을 두고 양육비 분담 비율을 또 따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양육비 분담 비율이라고 하면
비양육자와 양육자 합산소득분의 비양육자 소득을 두고 양육비 분담하는 비율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방금 예시로 들은 그 금액에 있어서는 비양육자인 남편의 300만 원 소득과 양육자인 엄마의 200만 원 소득을 합산한 500만 원 분의 비양육자인 남편 소득 300만 원을 계산을 하면 이제 60%의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온 60%의 비율을 아까 살펴본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그 나이 구간에 해당하는 평균 양육비를 각각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11살 딸의 경우에는 131만 8천 원에서 60%에 해당하는 금액 79만 800원이 이제 남편분이 부담해야 되는 양육비가 될 거고, 그리고 8살 아들의 경우에는 129만 2천 원 평균 양육비에서 남편분의 양육비 분담하는 비율 60%를 계산을 하면 77만 5,200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그 양육비를 합산해서 더했을 경우 156만 6천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양육비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산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이 양육비는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계산되는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사항들이 있죠, 송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것들 외에 거주 지역, 또 자녀의 수, 또 다른 부양 가족이 있는지에 따라서 평균 양육비보다 많거나 적은 양육비가 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어필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양육비 소송에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 계산하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하는 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양육비 산정 기준표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고 해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혼 준비하시는 분들, 이혼 소송이 있으신 분들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육비 산정하는 방법, 절대 계산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요. 양육비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증거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소송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양육비에 대한 다툼 원만히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청록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양육비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양육비 소송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저희 법률사무소 청록으로 이메일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청록 이혼 전문 변호사 이원주 변호사 송정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